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일부, 팡띠느, 1편 의인, 1. 미리엘 씨. 1815년 샤를르 프랑스와 비앵-브니 미리엘 씨는 디뉴 지역 주교였다. 나이 75가량의 노인으로 그는 1806년부터 디뉴의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 다음의 지역적인 사실들이 우리가 할 이야기와 실제로는 하등의 관련이 없더라도, 그리고 다만 모든 것을 정확히 해두려는 뜻에 불과하지만, 그가 교구로 부임하던 무렵 떠돌던 소문과 이런저런 말들을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아마 부질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어떤 사람들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그들의 행위에 못지않게 그들의 삶에, 특히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미리엘 씨는 X지방 법원 판사의 아들이었다. 즉, 법복 귀족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자기의 직책을 그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의 나이 18인지 20 되던 해에 일찌감치 그를 혼인시켰는데, 법조인 가문들 사이에 흔한 관례였다고 한다. 역시 소문이지만 샤를르 미리엘이 비록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이야기의 진원이 되었다고 한다. 신장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되 품이 있고 우아하며 기지 넘치는 멋쟁이였던 그는 자기의 인생 초기를 사교와 난봉질에 몽땅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대혁명이 발발하였고 사태가 급전직하로 돌변하여 법조인 가문들이 도륙당하고 추방당하고 사냥감 짐승들처럼 몰리고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샤를르 미엘 씨는 혁명 초기에 이탈리아로 망명하였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앓던 폐병으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두 내외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 그 이후 미리엘 씨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프랑스 정통 사회의 붕괴, 자기 가문의 몰락, 90년의 비극적 전경들, 점증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멀리에서 바라보는 망명객들에게는 아마 더 무시무시해 보였을 그 전경들이 그의 내면의 체념과 운둔의 사념을 배태시켰을까? 그의 일상생활을 점하고 있던 온갖 오락과 사랑에 빠져 있던 중 문득 그 신비하고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은 것일까? 그러한 충격이 가끔은 공공의 재앙들 앞에서도 삶과 행운에 도취되어 끄떡도 하지 않던 사람의 심장을 가격하여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하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이탈리아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사제였다는 것뿐이다. 1804년에 미리엘 씨는 브리뇰 교구의 주임 사제였다. 그는 이미 늙었고 한적한 운둔지에 살고 있었다. 대관식이 있던 무렵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여하튼 그의 직문에 관련된 하찮은 일 때문에 그가
발휘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교구민들을 위하여 세력가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 하였는데 그가 찾아간 사람이 추기경 회슈 씨였다. 그날 마침 황제가 자기의 숙부를 방문하였고 그 의연한 사제가 공교롭게도 대기실에 있다가 폐하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늙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기를 응시함을 느낀 나폴레옹이 돌아서더니 불쑥 물었다. 나를 바라보는 저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폐하께서는 착한 사람 하나를 바라보시고 저는 위대한 사람 한 분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우리가 각자 서로에게 끼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엘 씨의 대꾸였다. 황제는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그 사제의 이름을 물었고 얼마 후 미리엘 씨는 자신이 뒤뉴의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다. 한편 미리엘 씨의 생애 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 진실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혁명 이전에 미리엘 가문과 알고 지내던 가문은 극히 드물었다. 미리엘 씨 역시 말하는 입은 많고 생각하는 머리는 적은 소도시의 새로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비록 주교였어도 그리고 주교였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이름을 뒤섞어 하던 말들이 아마 그저 말일 뿐이었을 것이다. 아니, 소음 단어들, 짓거림이었을 것이다. 프랑스 남부지방의 강렬한 표현을 빌리자면 말축에도 들지 못하는 장광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디뉴에 살면서 주교직을 수행한 지 9회가 지나자 초기에 지방 소도시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대화 주제, 그 수다거리들이 깊은 망각 속으로 찾아들었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감히 뇌리에 떠올리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미리엘 씨가 처음 디뉴에 올 때 그를 따라온 사람은 노처녀 바티스티느 아씨였는데 그보다 10년 연하인 그의 누이였다. 그들 두 남매가 부리던 사람이라곤 바티스티느 아씨와 동갑인 마글루아르라고 하는 하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전에는 주임 사제님의 하녀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있으되 이제는 아씨의 침실 시녀 및 주교 예하의 가정부라는 이중 직함을 갖게 되었다. 바티스티느 아씨는 키가 크고 창백하며 몸매 가냘프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존경할 만한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의 이상형이었다. 숭배할 만하다고 하려면 그 여인이 하나의 어머니여야 하니 존경할 만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녀는 평생 예쁜 모습을 띈 적이 없었다. 성스러운 과업으로 일관한 그녀의 전생애가 결국 그녀 위에 일종의 순백색과 맑음을 남겼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흔히들 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파리함이었던 것이 원숙기에 이르러서는
투명함이 되었다. 또한 그 반투명성이 천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순결한 처녀이기보다 하나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그림자로 형성된 사람 같았다. 몸뚱이라고 해야 고작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빛을 함축하고 있는 약간의 진료였고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의 영혼이 지상에 남아있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였다. 마그르와르 부인은 키가 작고 피부가 희며 살집이 좋고 뚱뚱한 데다 항상 분주하여 헐떡거렸는데 우선은 그녀가 하는 일 때문이었고 또 다른 원인은 천식이었다.